여러분은 전통주 양조장이라고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오래된 초가집? 네모난 시골 창고? 어쨌든 산업단지 한복판, 고층 빌딩 8층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딱 보면 양조장인 줄도 모를 이곳에서 주류 대상에 빛나는 전통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주를 꼭 농촌에서 빚으라는 법은 없다. 생산과 물류에 최적화된 입지를 찾아야 한다. 송도양의 대표님은 이처럼 명확한 비즈니스 감각으로 삼양춘을 빚고 있었습니다. 엄연히 저희들도 제조업이에요. 엄연히 제조업이지. 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지 무한 자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뭔가. 중요한 거는 그 소비지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 전통주라고 해서 어떤 예술 활동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소비자들과 그 비즈니스 감각이 없으면은 존재 자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전통주 넘버원 채널 술다마의 KG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양조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다는 거 이전에 저렇게 생긴 건물을 처음 봤습니다. 복도도 딱히 없고 문도 엄청 큰 문에다가 지게차가 지나다니고 물류창고나 어떤 기계 시설이 있을 것만 같은, 공장이 있을 것만 같은 곳에 양조장이 있다는 거 굉장히 쇼킹했죠. 왜냐면 저도 삼양춘을 알아온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양조장이 이렇게 생긴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대표님의 안목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남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 삼양춘을 만드는 송도양의 대표님께서는 금융공기업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돌연 퇴사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전통주 양조의 길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분들께서도 처음엔 굉장히 만류를 하셨다고 해요. 네. 엄마는 많이 반대하셨죠. 네. 놀랍고 좀 당황스러운 건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그런 좀 생각이 크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해도 되게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나가라는 말도 하는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거의 그 극소수에 아주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분은 당연하죠. 예, 당연하고. 예. 그리고 제 동기들이나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불안한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더 그 세계가 궁금했어요. 예. 궁금했고. 그렇게 시작한 삼양춘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은 2018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이었습니다. 약주죠, 약주. 약주가 이제 그의 베스트.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저 대상 받은 것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라스트에 남은 술이 되겠죠, 그죠? 상을 탄 것만으로도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주류대상은 송도양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가족들이 대표님의 꿈에 함께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상을 안 받았더라면 그게 좀 컸어요. 인정을 누군가에게 크게 받았다, 외부에서 받았고 이제 그거를 알려졌다라는 거 자체에서 이제 조금의 상품성은 있겠구나라는 어쨌든. 사실 가족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 저도 물론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딱 봐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퇴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게 따님께서 어엿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제가 원래 일본에서 이제 IBM이라고 IT 컨설턴트 업무를 한 4년 넘게 했었어요. 이게 가족의 어떤 리스크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하여튼 저는 저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게 또 리스크 아니에요, 집안의 리스크. 근데 몰빵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따님께서 오히려 대표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젊은 피랄까 약간 그런 생각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마케팅 업무를 담당을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처음 시작은 이제 라벨을 바꿔보자 2018년도 때. 근데 그거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합류하면 좀 뭔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약간 두근거림이 있어서. 대표님이 전통주를 시작할 때도 가족들이 함께하기로 했을 때도 쉬운 선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송도양이 우직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삼양춘이라는 술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단양주하고 삼양주를 비교해 보면은 즉시 알게 됩니다. 맛이 품격이 다르죠. 향기가 다르고 삼양주를 빚게 되면은 첨가물이 불필요하죠. 그 정도로 이제 향이 스스로 발현하고 이런 술이고, 또 하나는 저 도수가 높아져요. 지금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소리가 막 나요. 자, 이번 추석을 앞두고 있는 9월의 다마박스, 바로 삼양춘의 술 3종이 들어있습니다. 탁주, 약주, 청주입니다.
세 술 다 삼양춘이라는 이름답게 3번을 빚어서 만든 술이고요. 그만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급 술입니다. 이 술은 사실 당연히 저도 먹어본 술인데 만약에 이런 도수 높은 탁주를 안 드셔보신 분이라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는 막걸리랑 정말 다릅니다. 이거 막걸리 생각하시고 원샷 털었다가는 좀 헤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음미하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Feel the speed of my ride. Like, 괜찮네요. 이게 진짜 굉장히 꾸덕합니다. 굉장히 꾸덕해서 미숫가루에서 느끼듯이 정말 엄청나게 진한 꾸덕한 곡물의 느낌이 입안 가득 맴돌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사실 입안에 계속 맴도는 술입니다. 단향이 처음에는 나는데 그 다음에 신맛이 받쳐줍니다. 이런 모든 특징이 밸런스 좋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능할 만큼 잘 만든 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삼양춘 생약주입니다. 대한민국 주류대상 2018년도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대상을 받은 술 중에서 또 상을 받은 술이고요. 이 생약주는 드시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고 있었다가 빼고 10분 있다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술담화에서 발견해낸 방법인데 삼양춘에서 채택하셨습니다. 이런 게 사실 술담화의 위상이 아닌가 싶어요. 좋네요. 마시고 나서 그냥 천천히 숨을 뱉었다가 들이셨다가 한 2-3번을 하시면은 입안에 남는 향이 정말 향기롭고 좋네요. 제가 볼 때는 전통주 약주를 처음 드시는 분들도 입문용으로 정말 좋은 술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꺼내서 10분 후에 마시는 거는 10도 내외, 한 8도? 이 정도로 마시겠다는 뜻인데요. 낮아지게 되면은 향이 굳어버립니다. 대체로 맛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 미지근해진다, 너무 높아진다면은 단맛이 충분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양춘 대표님께서 의도하신 술 맛은 그 맛이 아니라고 하셔서 10분 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맛을 좋아하신다면은 꺼내놓고 20분 있다, 30분 있다 드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냉장고에서 왜 꺼내서 바로 먹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순수한 거다. 삼양춘은 그런 심정으로 이제 맛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할 때도 보면은 이런 조미료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는 음식하고 그러지 않은 음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이제 커야죠. 저는 아직 뭐 미약하고 제가 봐서는 크게는 글로벌인데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게 생각들일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술과 전통주를 사랑하는 우리 술담화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오랜만에 뵙는 가족들과 함께 삼양춘을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맛있는 술, 행복한 술 문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